요즘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로소득으로는 못 산다. 무조건 재테크 해야 된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불안해진 시장에서 언제부터 그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했냐?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 언제 뭐 재테크 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했었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재테크로 부추기고 있다. 코인, 주식,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재테크 스트레스. 또 말 만들었어요, 코주부. 그러면서 지금 코인 뚝 떨어지고 나니까 재테크 해야 된다. 코인, 주식, 부동산 해라.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코인까지 지금 다시 부추기고 있어요. 선택 아니면 필수다. 벼락거지. 집값 엄청나게 올라가면 뭐예요, 영끌에서. 그전엔 그래도 김밥 천국 가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거 영끌해버리면은 간장 계란밥 이렇게 먹고서 빚만 갚느라 허리가 휜다. 그런데 자산은 늘어났으니까 나는 부자다. 마음만 부자인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코인 같은 경우 빚내서 코인을 샀는데 누리고 못 누리고 있죠. 코인값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벌지도 못하고 까먹었죠. 그런 경우가 진짜 벼락거지지. 재테크를 안 해서 벼락거지가 되느냐? 아니죠. 재테크를 한다면 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비정상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부터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공급이 적느냐,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입주가 최대한 많았었고 2022년 잠깐 떨어졌다가 23년부터 공급 폭탄 다시 오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끝까지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스마트 바잉 하지 않고 패닉 바잉 하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죠. 그런데 계속 부추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 떨어지고 박스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서 3,700 간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내보내주면서 코인값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살 기회다. 저평가된 기회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7만 전자 갔으니까 12만 전자 갈 건데 7만 전자 때 무조건 사야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한탕을 부추기고 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코인 보면 머스크가 한마디 해가지고 조금 다시 올랐는데 더 큰 악재 뭐예요? 미국에서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 제재 들어가겠다 했죠. 그런데 오르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떴는데도. 머스크 한마디 했다고.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무슨 투자에 메리트가 있느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거기다 지금 남극 다 녹아가지고 2100년 되기 전에 깔아앉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 보전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쓰는 전력량만 해도 아르헨티나 전력량 이상 나온다고 하죠. 왜 저렇게 빠지고 있느냐?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머스크랑 그 추종하는 정도에만 빠지겠죠. 근데 왜 쭉 빠지느냐? 핵심은 머스크의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올리고 있는 것들 조금 올려가지고 쭉 팔고 빠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테슬라 비트코인이 비동조화래요. 테슬라가 먼저 빠지고 비트코인이 나중에 빠졌으니까 비동조화예요? 비동조화가 아니죠. 코인에서 빠진 자금이 증시로 온대요. 자, 이제 주식 뜰 거예요. 코인 빠지면 증시로 올 거니까 증시 올라갈 거고, 증시 빠지면 코인으로 갈 거니까 코인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증시 올라요 지금? 오늘 조금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요때가 고점이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증시로 흘러 들어가느냐? 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역시도 고점 요때 찍고 떨어지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그 한참 전에 찍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 떨어지다가 보합세로 갔다. 요 정도죠. 왜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이야기 나왔죠.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되면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한번 쭉 빠진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월이,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훨씬 앞서서 이루어질 것 이야기 하자마자 옐런이 얼마 안 있어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파월은 뭐라고 그랬어요? 훨씬 앞서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 진전을 이뤘을 때 시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됐다. 그렇다면은 정말 테이퍼링 안 하고 있었느냐? 금리 인상보다 훨씬 앞서서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했고, 옐런은 금리 인상 발언을 했지만 파월이 이랬으니까 금리 인상 당분간 안 될 거야. 테이퍼링부터 할 거야. 근데 테이퍼링 안 되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발표가 나왔죠. 연준 의사록을 보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이 가파른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 테이퍼링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테이퍼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발표는 그렇게 해놓고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미 의논하고 있었더라. 즉 테이퍼링 시점이 한참 뒤가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안심만 시키려는 발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발표 올해 8월에 해서 2022년 초에 테이퍼링 돌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언제였어요? 지금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시점도 상반기에서 22년 하반기다.
그런데 초에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게 한참 전에 하는 거냐 과연.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 회복됐죠. 물가지표 회복됐죠. 뭐만 회복이 안 됐어요? 고용지표. 돈 풀어서 일하면 4,000달러 주는데 일 안 하면 3,600달러 주니까 누가 일하냐. 일하면 3,000달러 주는데 일 안 하면 3,600달러 준대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돈을 퍼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실업급여 언제까지예요? 9월까지죠. 고용지표 굉장히 급격히 회복되겠죠. 지금도 그 발표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 세제 인상, 기업들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인세를 올렸어요. 법인세를 왜 올렸어요? 서민세를 올릴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도 진짜 부자들 입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서민들은 더 죽어나고 있죠. 코로나 아직 회복 안 됐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푸는데 국채를 푸느냐 아니면 세금을 올리느냐. 근데 국채를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안 올리더라도 시중금리 인상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세금을 올린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보유세 낮춰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인상 터지는데 금리 인상 터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영끌하고 영끌 갭투기. 그러니까 부자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이미 가시화됐고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국채금리 조절하느라고 세금을 올리는 거다. 맨날 나랏빚 잔뜩 낸다고 해놓고서 나랏빚 넣는 거 막는 방법은 나랏빚 더 내든가. 근데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죠. 그렇다면은 세금 더 걷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무슨 기사가 떴어요? 코픽스 금리 내려가니까 주담대 금리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대출금리에서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예적금 담보대출. 이거는 확실하니까. 소액대출. 이거 소액대출까지 제한해버리면 진짜 경제 무너지니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테이퍼링 눈앞에 왔고 금리 인상 가시화돼 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달러 금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돈 다 빼서 안전자산으로 갖다 붓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돈 빠지고 있는데 채권은 사들이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그래서 외채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계속 빼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쳤다고 지금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부동산 안전자산 아니고 굉장히 위험자산이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간다. 그래서 위험자산은 주식, 안전자산은 채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돈을 푼다 싶으면 이렇게 이동했다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우리나라 것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예금 30조 증가했대요. 지금 빚내서 투자할 때 아니에요? 주식 3,700 찍는다면서요. 비트코인 50만 달러 찍는다면서요. 왜 예금하고 있어요? 집처럼 한 방이 아닌데. 빠지고 있으니까 돈 빼고 있는 거죠. 시중부동자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자, 2019년 7월하고 11월에 금리 인하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영끌 패닉바잉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영끌 패닉바잉들한테 팔고 쭉 예금을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대출도 이렇게 증가하고 시중 부동자금도 이렇게 증가했다. 시중 부동자금이 증가한다는 거는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인데 시중 부동자금이 증가하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버블 우려 커진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올 것이다. 미친 소리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 버블 우려 커져. 이거 올해 1월 기사예요. 근데 어때요? 단기 부동자금이 그래서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느냐? 단기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요? 위험하니까. 주식 가전이 주식도 거품이 많고 부동산 가전이 거품은 주식보다 더 심한 데다가 규제까지 하고 있죠. 코인 시장 가자니 머스크는 둘째치고 중국에서 규제 들어가고 이번에 미국하고 EU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훨씬 더 위험하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도 없는데 떨어지기 시작해서 주식처럼 뭐 하한가 찍고 거래 멈추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금화 하든가 안전자산으로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들어온다고 유도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왜 가요? 미친 게 아니고서야. 비트코인 붕괴되니까 금값이 오른다. 올라가는 금값 보면 언제예요? 3, 4월부터 올라가고 있었죠.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5월 9일부터. 무슨 소리예요? 비트코인 붕괴되기 전부터 안전자산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터진 거죠. 근데 이미 오를 만큼 오르니까 이제 와서야 급등하는 금값에 자산가들 마포 간다. 남몰래 마포 가는 게 아니라 남몰래 마포 갔고 이미 매입을 충분히 했고 이제 금값을 띄워야 되니까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오를 수가 있냐. 말이 돼요? 경제가 무너졌는데? 테이퍼링 우려까지 하는데도 채권금리가 안 오른대요.
그러니까 안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채권금리 지금 2.1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 1.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0년물. 왜 안 오르느냐? 안전자산으로 빼돌려서 그런 거죠. 지금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채권 수요 증가, 가치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올리는 금리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외국인들 돈 다 빼돌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주식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주식 계속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부동산 계속 오른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죠. 언론에서 왜 부동산 띄우느냐? 땅값이 목에 살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 자세히 살펴보면 집값이 건설사 살렸다고 그래요. 집값 올려가지고 건설사들이 지금 논하고 있다. 증권사 개미파워 살아있네 하면서 줄줄이 최대 실적 달성하고 있죠. 그런데 개미는 어때요? 신규 개미들 엄청 손해봤죠. 주가가 60, 70% 뛰는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2% 수익률 기록했는데 지금이라고 다르겠느냐.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죠. 거기다가 맨날 코인 유도해가지고 누가 돈방석이에요? 코인 거래소가 하루 매출 막 100억 원 해가지고 엄청난 수수료 영업이익 얻고 있다. 핵심은 뭐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위험이 떴다. 자, 경제 성장률 높고 충분히 만족했고 물가 상승률 충분히 만족했어요. 고용지표만 만족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양적 완화 더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고용지표가 안 나온 게 양적 완화였다. 그리고 자산시장에 테이퍼링 하면 무너진다 해서 테이퍼링은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논의하고 있었고, 따라서 재무부 장관은 자산시장 거품이 끼지 않도록 금리 인상 시점 앞당겨진다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죠. 지금 다 이게 계획이 눈에 보인다. 저렇게 가시화되게 눈에 보이는데도 아직까지도 저금리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실물,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것 가치를 올리는 게 맞지만 그 상황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거품 낀 자산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거품 제일 많이 낀 거 지금은 코인이죠. 그 다음이 부동산이에요. 주식도 조금 꼈죠.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경기는 안 좋은데 시가총액은 훨씬 더 높으니까 이 자산들이 위험 자산으로 순차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다만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눈에 띄는 이유는 황금성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이 계속 호가 올리고 비싸게 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금성 때문에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지 거래량이 보여주고 있어요. 급매라고 내놓고는 있어요. 호가를 안 떨어뜨렸을 뿐이지 얼마나 할까. 대출 한도 규제 들어가고 금리 인상되면은 부동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